자, 계속하겠습니다. 맛있는 사탕이 5개가 있습니다. 색깔별로. 빨강색, 노란색, 주황색, 파랑색, 초록색. 자, 달콤한 하루 보내겠습니다. 63페이지 가시죠. 간식 무지개 좋아합니다. 참고하세요. 빵 한쪽도 넣어 먹어야죠. 네. 자, 63페이지. 방금 우리 뭘 공부하셨느냐? 개공의 손해배상 책임 법조문 2개. 그 다음에 이 책임 보장을 하기 위해서 보증 설정하는 거다. 보증보험은 내가 가입하는 건 내가 가입하잖아요. 개공 내가 가입하는데 타는 건 네가 타죠. 그래서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험에도 나온 지문이에요. 내가 가입하는데 얘가 탄다고 해? 공제도 마찬가지인가요? 네.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 계약이죠. 근데 판례는 보증보험, 공제는 뭐와 성격이 똑같다. 보증보험적 성격을 갖는다. 그 말 시험에 잘 나와요. 공제는 어떤 성격 갖는다? 보증보험적 성격 갖는다. 거기 동그라미 2번에 거기 제발. 에? 자, 3번. 공탁은 내가 법원에 1억 묻어놓는 거잖아요. 근데 시험에 되게 잘 나오는 게 공탁금은 폐업돈 사망하고도 몇 년 못 뺀다. 3년 못 뺀다. 이걸 만든 이유는 1억 공탁 법원에 공탁해놨죠. 대형 사고 치고 얼른 폐업하고 쏙 빼가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보장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폐업 또는 사망하고도 3년간 못 빼요. 이렇게 만든 거죠. 되게 쉬운 문장이죠. 되게 잘 나와 근데. 보증 설정 금액은 이런 거 틀리는 사람 좀 본 적 없어? 돈 쪽은 우리 강하잖아. 자, 법인은 얼마? 2억. 분사무소마다 1억 이상 추가. 법인이 아닌 그 공인중개사인 개공고 아저씨 1억. 지역 농협 우리 아직 안 배웠잖아요. 아직 안 배웠으니까 거기 패스하고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요. 법인이 주된 사무소를 두고 분사무소를 3개 두었습니다. 이 법인은 전체 보증 설정 얼마 이상 해야 됩니까? 5억. 2 더하기 3 이렇게 부른 거예요. 네. 은근히 잘 틀린다? 1 더하기 3인 줄 알고 네. 아니면 3만 생각하고 주된 사무소 빼먹고 이렇게 계산하기도 하고 그래요. 다음 보증 설정 시기는 우리 그 등록 절차에서 배웠던 건데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에 등록에 서명 통지를 받아야 보증 설정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록을 하고 업무 개시 전 이렇게 외워도 돼.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시작. 등록 후 업무 개시 전. 이쪽은 이 시점을 시험에 잘 내요.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OX X 거기 등록을 하고 업무 시작 전 있잖아요. 거기를 다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전에 OX X 등록을 신청할 때 X 이렇게 내기도 하고 거기 되게 중요합니다. 보증을 설정한 다음에 증명서류 갖추어 등록관청에 신고까지 하게 돼 있어요. 그래야만 등록증을 줬었죠? 근데 다만 보증기관이 보증 사실을 등록관청에 직접 통보해 주었다. 이때는 이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협회에 공제 가입을 하면 협회는 등록관청에다 이렇게 통보해 줍니다. 통보해 주니까 그 등록증을 찾으러 갈 때 보증 설정 신고서 작성해서 안 내셔도 돼요. 안 내셔도 저 공제 가입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래요? 확인해봐. 확인해보고 되셨네요. 등록증 해주는 거예요. 다음 변경과 재설정. 자동차 보험하고 똑같거든요. 우리 또 자동차 보험 재가입할 때 싼 데 많이 골라서 옮기잖아요. 옮길 때 보증을 다른 보증으로 변경하고자 한다. 이럴 때는 거기 밑줄 칩니다.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이만큼. 시작. 이미 설정한 보증에 효력이 있는 기간 중에 그때 다른 보증을 설정해서 신고해라. 공백기가 생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간단한 말이에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도 다른 데로 변경했다. 그러면은 그 만기일 딱 맞춰서 다른 보험 바뀌게 미리 가입을 하잖아요. 미리 가입을 하죠. 동그라미 2번. 이번에는 내가 공제였는데 계속 공제 가입한다. 그러면 당연히 언제까지는? 만료일까지. 시작. 만료일까지. 기간의 만료로 인한 재가입이니까 만료일까지 다시 보증을 설정해 신고해라. 숫자 넣어서 잘 나와요.
만료일부터 15일 이내에, 만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이런 식으로 숫자 들어가면 X입니다. 3번은 생략할 수 있단 말이에요. 양가로 5번이 더 중요한데, 여러분 이 거래 당사자는 보증 제도를 잘 안다 모른다? 이런 제도 있는 걸 잘 알아 몰라? 잘 모르죠. 그러니까요, 개공은 이 당사자에게 이런 보증 제도가 있다라는 걸 설명해 줄 의무가 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이거야. 내가 나중에 중개행위 하다가 고의과실로 사고를 치면 내가 공제에 가입했으니까요, 여기에다가 언제까지 얼마까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어요 라고 알려주라고. 그럼 알려주는 건 중개가 완성되었을 때 해야 돼? 완성되기 전에 해야 돼? 완성되기 전에? 계약서도 안 썼는데 혹시나 계약서를 쓰면요, 여기 가서 얼마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려줘? 그러면은 사장님 왜 그러세요? 나 집도 안 샀는데. 그럴 거 아니야. 만약 오자마자 그럴까? 오자마자 집 좀 사주세요. 내가 있잖아, 여기 가입했는데 내가 나가서 사고 치면 얼마 받을 수 있어? 그러면 사장님 무서워요.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래? 자, 거기 그래서 언제? 완성된 때. 완성되기 전에 라고 되게 잘 나와요. 다시 완성된 때. 둘 간의 거래 계약이 체결됐을 때지. 완성되었을 때 거래 당사자에게 아래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자 같이 해봐요. 설명하고, 그 다음에 보증관계증서 사본을 교부하거나 전자문서를 제공해 줘야 돼. 그 말은 아래 세 가지를 설명하라고. 나 때문에 손해입으면 보장금액 1억까지, 보장기간 1년짜리, 그 다음에 보증법에서 공제사업자 공탁기금 셋 중에 나 어디 가입했어? 라고 알려주라고. 알려주기만 하면 기억이 얼마 안 가죠. 그러니까 공제증서 복사해 주거나 이메일로 쏴라, 전자문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약서 쓸 때 개공이 일단 계약서 주죠. 확인설명서 주잖아. 공제증서, 그게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공제증서 다 받았죠? 복사해 주잖아요. 네. 기억이 안 나는 분은 왜 기억이 안 나요? 신경 안 써서 그래요. 신경 안 쓰니까 그런 거지. 다 있어. 집에 가봐. 다 있어요. 있죠? 근데 줄 때는 얘가 왜 주는지를 모르지. 설명을 안 해주잖아. 그렇죠? 네, 설명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 안 해주고 공제증서 안 주는 경우가 종종 있었대요. 그래서 작년에, 올해죠. 2017년 올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걸 안 주면은 100만 원이야 과태료 받거든요. 설명 안 해주고 복사 안 해주면 과태료 받는데, 가끔 구청에 가서 시청에 가서 되게 할 일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이 있대요. 나 설명 못 들었다고, 나 공제증서 못 받았다고, 이렇게 그때 신고하는 사람이 있더래. 되게 할 일 없는 거죠. 되게 한가한가 봐요. 그래서 이제 개공한테 이제 시청에서 물어보지. 안 줬다며? 내가 뭘 안 줘? 줬어. 이거 서로 입증이 돼야 한대. 안 되는 거야. 나는 줬다고 그러고 얘는 못 받았다고 그러고. 이게 그렇잖아요. 증거가 없잖아 이게. 그래서 올해 어떻게 만들었냐면, 저기 59쪽 잠시 가볼래요? 59쪽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확인설명서 서식이죠. 서식에 보면은 제가 안 읽어드린 부분이 있어요. 13번 밑에 보면은 밑에 칸에 4줄 있죠. 4줄. 찾으셨나? 네. 13번 밑에 4줄. 4줄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거래 당사자부터 읽을게요. 거래 당사자는 개공으로부터 중개대상물에 관하여 확인 설명을 들었다. 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 또 개공이 작성 교부하는 확인 설명서 받았다. 손해배상 책임 보장 증명 서류나 전자문서를 받았다 라고 개공이 읽어주고 연월일 쓴 다음에 밑에 사인하라고. 이렇게 이번에 여기를 개정했어요. 잘했죠? 네. 그렇구나.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빼다 것도 못하게 만든 거예요. 네. 됐죠? 네. 아유, 그래서 오늘 읽어드리려고 그게 안 읽었어, 지난주에. 제가 이렇게 꼼꼼해. 네. 자, 64페이지.
현재 이걸 배웠어요. 보증 설정 시기, 그다음에 다른 걸로 변경하려면 언제 해야 되느냐, 기간이 만료 다시 가입할 때는 언제 하느냐, 완성됐을 때 이런 걸 설명해주고 복사해줘라 이거지. 자, 그럼 이제 64쪽에서 보는 거 뭐냐면 의뢰인이 손해를 입었네. 손해 입어서 보증보험금이나 공제금이나 공탁금을 받고 싶은 거예요. 받고 싶을 때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서면을 첨부해 보증기관에 직접 지급을 청구하는 거래요. 첫 번째는 뭘 준비해도 된대요? 둘 간에 작성한 손해배상 합의서. 제가 합의서 된다고 그랬죠 아까. 합의서도 되고요. 두 번째는 뭐도 되고 판결문 사본도 되고, 그 밖에 화해조서 뭐 청구인낙조 이런 거 적혀 있죠. 잘 모르죠 이거. 이게 뭐냐면 화해조서만 설명해 드릴게요. 지금 손해배상 해라 라고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이제 재판이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근데 재판이 오늘 하루에서 딱 끝나는 게 아니죠. 오늘 하루 얼마큼 진행하고, 다음 몇 월 며칠에 만나서 또 하고, 이렇게 쭉 몇 번 진행이 되잖아요. 진행이 되는데 오늘 재판 한번 했고 일주일 있다가 한 번 더 하기로 했는데 그 사이에 이네 둘이 합의가 된 거야. 됐어요? 얼마로 그냥 하자. 그랬더니 얘가 뭐래? 아, 그냥 좋아. 합의가 된 거죠. 이번엔. 합의가 되면 더 이상 소송할 필요 있어 없어? 없어. 그럼 재판부에 가서 우리가 얼마에 합의를 받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그러면 판사님이 뭐래? 그래? 재판 끝내자. 이렇게 하고 둘 간에 얼마로 화해가 됐습니다 라고 뭘 작성해 준다? 조서라는 걸 써준대. 오케이? 써주면 이거는 뭐와 효력이 같다? 판결문과 효력이 같다 이 말이에요. 오케이? 이런 걸 화해조서라고 한다. 참고만 하세요. 자, 이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어떻게 청구한지 알았어요? 그 중개 의뢰인에게 1억 2천만 원의 손해가 발생했더래요. 그럼 합의서, 판결문, 조서 청구해서 협회에다가 내면 협회는 얼마 준다? 1억만 주죠. 1억만 줘요. 그럼 나머지 2천만 원은 어떻게 청구해야 되나요? 개공을 상대로 직접 청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2천은.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네. 근데 이 보증보험 공제는 1억 물어준 거 얘한테 뭐 한다고 그랬죠? 구상권 한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공탁은 누구 돈이야, 이거? 개공 돈이잖아요. 1억 물어주면 내 거 다 물어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상권에 들어가 이게 앞뒤가 맞는 거죠. 그럼 결국은 개공은 손해 전부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건가? 그러네. 2천은 별도 책임, 물어준 거 구상권 들어오니까 내가 1억 2천 전체에 난 책임지는 거죠. 책임지는 거고, 보증기관은 보증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거죠. 이것만 이해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다시 1번 보증기관은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좋아요? 그리고 개공은 당사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을 진다. 틀리게 내볼게요. 개공은 자신이 가입한 보증보험의 한도액을 책임의 한도로 한다. 그럼 틀리는 거죠. 내가 가입한 보증 설정 한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이러면 틀리는 거라고. 개공은 모든 책임을 다 지는 거라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만 더 보셔야 돼. 여기서 보증보험 공제에서 1억 물어줬죠. 물어주면은 보증보험 공제는 더 이상 효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오해하시면 안 되냐면은 1년 동안 각 사고에 대해서 1억씩 다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네? 1년 동안 발생한 손해액의 합산 얼마까지? 1억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거지 건마다 1억씩 보장한다는 말이 아니라고. 365억을 책임진다는 말은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1억을 물어줘 버리잖아요. 그럼 더 이상 이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여기는 빵원 냈잖아, 빵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앞으로 중개를 계속하려면 앞으로 발생할 또 다른 사고에 대한 보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 이 두 가지의 가입에서 이걸로 물어주면 이 두 가지는 어떻게 해야 되고, 내가 다시 가입이라고 표현해. 뭐라고? 다시 가입. 공탁은 채워야죠. 다시 내가 채워야 되잖아요. 이거는 부족금 보전. 뭐라고? 부족금 보전이라고 표현해요. 이걸 며칠 안에 하라고? 15일 안에 하라는 의무예요. 되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공인중개사법에 15일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15일. 그래서 보증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으로 물어졌습니까? 물어졌으면 며칠 안에? 15일 안에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다시 가입하거나 공탁금 중 부족하게 된 금액을 보전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 단원이 끝났어요. 끝났고,
손해배상책임과 보증제도를 보셨어요. 자, 이제 5절 제목이 뭡니까?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의 보장. 이거는 영어로 escrow라는 말을 쓰거든요. 이 말이 시험에 나오는 말은 아니에요. escrow라는 표현을 쓰는데 잠깐 한번 표시판 좀 보시겠어요? 옥션이나 또는 지마켓이나 뭐 11번가나 이런 데서 물건 많이 사보셨죠? 네? 인터넷 쇼핑몰. 제가 옥션 한 예를 들어볼게요. 그러면 옥션이라는 회사가 물건을 파는 건가요? 판매자가 따로 있죠 아마? 네. 판매자는 따로 있죠. 판매자가 이 유명한 사이트를 이용하는 거죠. 판매자는 여기에 물건을 올리죠. 올려요. 자, 구매자는 여기 사이트에 들어가서 물건을 사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물건의 대금은 누구한테 주죠? A한테 줘, 판매자한테 줘. A한테 물건의 대금을 주죠. 좋아요? 그러면 입금이 되면 판매자가 물건을 보내죠. 물건을 보내요. 물건 보냈는데 마음에 들어. 오케이. 하면 여기에서 뭐 먹고? 수수료 꽤 세다고 하더라고. 판매자 수수료 되게 세다고 그러대요. 예, 이거 먹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금을 얘한테 주는 거죠. 예. 자, 이렇게 하는 건데 만약에 직거래를 하면 어떻게 되나요? 직거래하면 구매자는 판매자한테 물건 보내라고. 그럼 내가 돈 주겠다고. 이쪽에서는 돈부터 붙이라고. 지금 산다는 사람 줄 섰다고 지금. 됐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고 싶어서 돈을 먼저 붙였지. 이제 내일 모레 택배가 왔지. 열어보니까 벽돌 들어있네. 전화 받아 안 받아? 안 받고. 이게 직거래의 단점이죠.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 그러니까 믿을 만한 기관에다가 물건을 내놓고 대금 그리고 수수료 받고 이렇게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사실 취소하고 대금 다시 돌려받는 거잖아요. 이게 직거래의 단점을 보완한 거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를 부동산 거래에도 적용하면 어떨까 이거지. 매도인 또 매수인 둘 간의 거래가 안전히 끝날 때까지 대금을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야. 괜찮네 이거 아이디어? 어? 하기 싫어요? 지금 배우자고 이제. 자, 이걸 적용한 것이라고. 부동산 거래에도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에스크로우라고 한다 이거예요. 이런 제도를 부동산 거래도 적용했다. 근데 우리가 왜 생소하냐?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어 없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현재 적용이 돼야 안 돼요.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건데 선진국 미국이나 이런 데서 현재 매우 활성화된 제도예요. 그래서 그 에스크로우만 전문적으로 하는 업체도 따로 있어요. 따로 있고 200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에서 이 부동산 에스크로우도 많이 활성화시키겠다. 정부가 나서가지고 이렇게 하자. 이 제도도 만들고 하자. 미국의 유명한 그 에스크로우 업체가 있어요. 회사 이름 잘 모르고요. 까먹었다. 아무튼 그 회사가 우리나라에 지사를 만들었죠, 그때. 우리나라도 이제 잘 될 줄 알고. 했다가 1년 만에 망해서 갔어요. 아무도 이용을 안 해버리는 거야. 아무도 이용을 안 해버리는 거야. 그럼 이제 어떻게 됐냐면, 어떻게 적용되는 거냐면, 자,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에 자, 매매 계약이 되었는데, 자, 매수인은 뭘 주고? 계약금 또 중도금 치르고 뭐까지 치러야? 잔금까지 치러야 소유권을 넘겨받는 게 우리나라의 거래 현실이잖아요. 그러니까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넘길 때까지 이 중도금까지 들어있는 상태에서는 얘가 불안할 수 있나 없나? 불안할 수 있죠. 뭐 이중 매매하고 튄다거나 또는 잔금 치르고 소유권 넘겨받았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물건에 하자가 있다거나 아까 처음에 계약서 쓸 때 없었던 그렇게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예. 또 학원 다니니까 이제 무섭잖아. 이제 이런 것들 많이 배우니까 막 무서워진다. 그래서 이러한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동산 에스크로우라는 걸 적용해보자. 그래서 우리 똑똑한 개공이 당사자에게 이런 제도를 소개해보는 거예요. 이 에스크로우 사업자를 우리 법에서 뭐라고 부르냐면 예치 명의자라는 표현을 써요. 예치 명의자는 여기 예치기관에다가 통장을 개설해. 예치기관이 은행 같은 데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니까 예치명의자의 명의로 얘 명의로 여기다 통장을 개설해. 예치기관에 뭐 하자? 예치를 하자. 다시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 명의로? 예치명의자 명의로 어디에? 예치기관에 예치를 하자. 이런 제도가 있다라는 걸 개공 당사자에게 권고
할 수 있다. 소개해보는 거야. 됐어요? 예. 그래서 개공이 그러죠. 내가 당신을 못 믿어서가 아니라 확실한 거래 안지를 위해서 계약금 여기다 쏘고 중도금 여기다 쏘고 잔금 여기다 넣은 다음에 그때 부동산 확인해서 문제 없으면 대금은 다 여한테 주고 소유권 넘기는 이런 제도를 해보자 이거지. 됐어요? 어떻게 했더니 매수인 오케이 안 오케이? 오케이지. 사장님 그렇게 멋진 제도가 있냐고. 그러면서 좀 이따 싫다고 그런다. 왜? 돈 들어가거든. 공짜가 어딨어? 그렇죠? 지금 당자가 막 그러다가 개공이 얼마야? 아 됐어. 현실이죠 그게. 자 그러면 매도인 잔금까지 다 치르고 한꺼번에 줄게. 자 좋아 안 좋아? 싫어하지. 왜? 나 지금 중도금 계약금 중도받아 지금 딴 거 지금 하는 거 지금 치러야 되는데 뭘 헛소리냐고 그러지.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권고를 해본 적 있다 없다 우리? 받아본 적도 없어. 됐어요? 많이 활성화 안 되고 있는 거죠 이게. 자 어떤 제도인지 아셨죠 이제? 근데 둘 다 이제 오케이 했다 치자. 오케이 했다 치고 이제 시작합시다. 자 양거래 1번에 동그라미 1번. 거기 밑줄이요. 거래 안전 보장. 이게 이 제도의 뭐예요? 목적이죠. 거래 안전 보장. 자 거기 밑줄. 거래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게 거기다 예치 시점 이렇게 쓰세요. 예치 시점. 계약의 이행이 완료될 때까지 이 말은 잔금을 치르고 소유권 넘겨받을 때까지 그때까지 어떤 돈을 계약금 또 중도금 또는 잔금 이거 앞으로 묶어서 뭐라고 부르지? 계약금 등이라고 부르지. 이것을 누구 명의로? 예치 명의자의 명의로 어디에다가? 예치기관에 예치를 해봅시다 라고 개공은 당사자에게 권고할 수 있다. 권고할 수 있다가 지금까지 가장 시험에 많이 나왔습니다. 권고해야 한다. OX 이렇게 권고할 수 있다. 하여야 한다고 굉장히 많이 나와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그리고 거꾸로 이렇게 묻기도 해요. 당사자가 이 거래 당사자가 개공한테 에스크로 제도라는 게 있다면서요. 그것 좀 해주세요. 라고 먼저 당사자 개공한테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개공은 깜짝 놀라겠지? 학원 다니시냐고 혹시. 그럼 어떻게 알았냐고. 오늘 배웠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먼저 이제 당사자가 개공인데 먼저 제안했어. 개공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그냥 찍어봐요. 있다. 거부할 수 있다. 있다? 어떻게 알았어? 대부분 다 못 맞추는데 올해는 다르다. 처음 공부하는 건데. 그렇습니다. 왜? 먼저 제안을 받았을 때 해줘라 이런 말이 있다 없다? 없거든. 그래서 자 권고하는 것도 의무가 아니고 먼저 제안 받았을 때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있다고 답해야 돼. 서로에게 의무가 아닙니다. 됐나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건 이거예요. 예치 명의자는 누구냐? 이게 가장 시험에 잘 나와요.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는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누구 통장에 넣어놔도 된다고? 개공 통장에 넣어놔도 된다는 얘기예요. 개공이 은행에다 아니 그 금고에 보관하는 게 아니라고요. 예치 기관이 있어야 돼. 예. 개공 명의도 가능하구나. 그리고 나머지 6개는 이렇게 외워요. 공, 은, 보, 신, 채, 전문회사. 자,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시작.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아마 그 순서대로 들어있을걸요? 제가 순서대로 그냥 맞췄어요, 그냥.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시작. 공은 보신채 전문회사. 자, 공이 누구야, 공? 공제사업자. 공제사업자는 협회를 의미해요, 협회. 공제사업을 하는 자, 이렇게 내기도 하고, 공제사업을 하는 협회, 이렇게 내기도 해요. 자, 은은 은행, 보는 보험회사, 신은 신탁업자, 채는 채신관서, 우체국이에요. 그리고 전문회사가 계약금, 중도금, 잔금, 그리고 계약 관련 서류를 한꺼번에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회사다. 이 말이 에스크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냥 앞글자만 외우면 돼요. 나중에 다 풀어서 나와요.
다음 중 예치 명의자가 아닌 자를 찾아라. 정답 3번 법원. 이게 정답이 나온 게 24회. 되게 쉽죠? 24회 이후로 한 번도 안 나온 단원이에요, 이 단원이. 그래서 좀 되게 불안해요. 나 이번에 나올 줄 알았거든요. 예전에는 2년에 한 번씩 꼬박꼬박 내었어요. 퐁당 계속 나오다가 25, 6, 7, 8, 4년 연속으로 안 나왔어요. 이제 5년째예요. 이제 불안해요. 이제 꼭 나올 것 같아 이제. 좋아요? 네. 자, 나왔으면 좋겠어요. 어렵지 않은 단원이니까. 자, 다음 예치기관은 어디? 공금신. 시작. 공금신. 공은 공제사업자, 은행, 아니 금융기관이야. 거기는 금융기관. 통장을 만들 수 있는 모든 금융기관을 뜻해요. 은행만 있는 건 아니잖아. 거기는. 그다음에 신은 신탁업자. 그래서 문제를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합니다. 자, 맞춰보세요. 계약금 등을 은행의 명의로 공제사업자에 예치할 수 있다. 오, 이렇게 이 자리 잘 들어갔냐고. 최신관서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할 수 있다. 오, 이런 식으로 이 잘 들어갔냐 이렇게 물으기도 해요. 다 암기하면 됩니다. 암기하면 되고요. 오른쪽에 동그라미 2번은 오늘은 지나가도 돼요. 양가로 2번 제목이 뭡니까?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예치하는 경우에 개업공인중개사의 의무라고 적혀 있죠. 잠깐 더 칠판 볼까요? 자, 개공은 예치 명의자가 될 수 있어요. 개공이 당사자에게 아까 이거 예치 좀 해보자라고 권고했죠. 얘가 처음에 좋다고 했다 싫다고 그랬죠. 근데 개공이 설득하니까 비용이 비싸진 않더라고. 수수료가 한 0.1% 정도 되거든요. 1억에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뭐 5억이면 한 50만 원 정도 되니까 뭐 이런 걸 보장해 주니까 아무래도 좀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하기로 했어 얘가. 오케이. 얘는 처음에 싫다고 그랬죠. 끝나고 받으니까 싫다고 그랬잖아. 근데 되게 넉넉한 사람인가 봐. 그래서 개공이 막 한 번만 그랬더니 해준대. 둘 다 오케이 했어. 개공이 내 손이라고 한 번만 해보는 게 손이라고. 세상에 한 번도 안 하더라고. 그래서 둘 다 오케이 했어. 오케이 했는데 개공이 뭐래? 그 돈은 누구 통장에 넣어놓을게? 내 통장에 넣어놓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당사자가 갑자기 째려보죠. 왜 튀게? 이럴 수 있어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 공은보신채 전문회사 명의로 할게. 그러면 어때? 얘들이 뭔지는 몰라도 믿음직스럽잖아. 근데 기어이 지 통장에 넣겠다잖아 지금. 안 불안해? 불안해. 그러니까 다음에 의무를 지라 이 말이에요. 됐어요? 누구 명의로 할 때만? 개공 명의로 예치를 할 때만 개공이 지는 의무다 이 말이에요. 동그라미 1번. 개공은 거래 당사자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개업공인중개사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할 것을 의뢰하였다. 자, 개공의 명의로 여기다 내붙이면 돼요. 첫 줄에. 별일이 다 있죠. 당사자가 개공 통장에 넣어달라고 의뢰했어 지금. 이럴 경우에는 로마 숫자 1, 2, 3 세 가지를 맨 끝에 당사자와 약정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연결되는 거거든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나중에 계약 이행이 다 완료됐을 때 도중에 이런저런 일로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계약금 등의 인출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가져갈까라는 거래 당사자의 동의 방법을 약정해야 되겠네. 앞으로의 그 상황별 계획을 세우라는 얘기잖아요. 두 번째는 이 과정에 드는 비용을 뭐라고 부른대요? 반환채모 이행 보호장에 소요되는 실비라고 불러요. 시작. 반환채모 이행 보호장에 소요되는 실비. 이거는 매도인과 매수인 중에 누가 부담해야 돼? 매도가? 나 내겠다. 매수가 내야지. 아쉬운 사람이 누군데? 매수 쪽이 아쉬운 거잖아요. 됐죠? 매수자가 부담하는데 이 매수자가 얼마 정도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인지를 당사자와 뭘 해라? 약정해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거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사항도 약정해야 되겠죠?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로 할 때 지는 의무라 이거지. 어려운 거 아니에요. 동그라미 2번. 역시 개공은 계약금 등을 누구 명의로? 자기. 그 자기에 동그라미 치세요. 자기. 자기는 자기야 그 자기 아니에요? 개공 자신을 말하는 거죠. 자, 자기 명의로 할 때 자기 소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해야 되나? 당연한 거 아니에요? 시험 이렇게 나온 적 있다. 개공의 핸드폰 요금 나가는 통장에 예치해도 된다. X. 물론 그렇게 대놓고 얘기하진 않고 이렇게 나왔지.
중개사무소의 수입 지출을 관리하는 개공명의의 예금 통장에 예치할 수 있다. X. 분리해서 관리하라고.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하면 안 된다. 당사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온 적도 있어요. 되게 썰렁해요. 자, 3번 역시 누구 명의로? 자기는 별표. 자기는 별이야 해봐요. 자, 자기는 나의 별이야. 스타야. 스스로 태워서 날 밝혀주잖아. 자, 자기 명의를 취합니다. 미안해요. 너무 늦게 얘기해서. 자, 결국 자기 명의로 예치합니다. 그러면 그 계약금 등을 당사자에게 지급할 것을 보장해야 되겠습니까? 무슨 말입니까? 개공이 들고 튈까봐 나중에 지급 보장을 해야 되겠네. 안전하게 지급에 돌려주겠습니다라는 걸 보장하라 이거죠. 어떻게 지급 보장할 거냐? 거기 몇 줄이요?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는 보증법이나 공제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라. 예치 대상이 되는 계약금 등이라고 써 있으니까요. 예를 들어 계약금과 중도금 예치했으면 어느 금액만큼?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금액만큼 보증 설정을 하는 얘기죠. 개공이 튀면 그것을 책임진다는 얘기죠? 네. 이걸 가입하라는 거예요. 누구 명의로 할 때? 개공 명의로 할 때. 여기까지만 읽으면 돼요. 결국은 이거 하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얘기 길게 썼죠, 지금? 네. 아, 누가 이제 시켜달랬어? 자, 어쨌든 개공 명의를 예치할 때 개공이 지는 의무였다. 우회적으로 에스크로우 제도가 어떤 제도인지를 쭉 설명해 주고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공이 명의로 하겠어? 안 하지? 귀찮아서 하겠습니까, 이거? 네. 자, 이 제도가 뭔지 아셨죠, 이제? 아, 단순 암기 단원이었다, 여기도. 자, 6절 제목은 개업 공인중개사 등의 금지 행위. 자, 우리 개공 등 이게 무슨 말인지 알아볼까요? 아, 몰라요? 개공 등. 개공 또 소공, 보조원, 사원, 임원, 책임자 이 법에 있는 등장인물 다 합쳐서 뭐라고 하는다?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불러요. 그럼 중개업에 종사하는 자 모두는 다음에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예를 들면 복비 초과 이것도 금지행위거든요. 그럼 개공은 초과해도 안 되지. 그럼 보조원은 초과 받아도 돼? 안 되는 거지. 다 똑같이 적용해야지. 지금부터는 개공 등에게 전부 다 적용되는 의무다 이거예요. 네. 전부에게 적용되는 의무고 일단은 좀 필기할 게 있는데 적용 대상은 방금 읽었고 행정형벌 보이죠? 행정형벌 옆에다가 쓰세요. 두 줄만. 자, 현재 우리 금지 행위를 공부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쓰세요. 판, 매, 명, 수 1-1 관, 직, 상, 투는 3-3 이렇게 적고 이건 이제 형벌을 말하죠. 형벌을 말하고 행정처분 행정처분은 또 별도입니다. 개공은 행정처분이 뭐냐? 임의적 등록 취소. 여러분 임의적 등록 취소가 뭡니까?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런 뜻이고요. 소속 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중개보조는 행정처분 없죠, 우리. 중개보조는 자격증도 없고 등록증도 없었으니까. 1-1이 뭔지 알죠?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여기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형벌. 그럼 개공이 판매명수 위반하면 임등치 더하기 1-1. 개공이 관직상투 위반하면 임등치 더하기 3-3. 소공이 판매명수 위반하면 자격정지 더하기 1-1. 관직상투 위반하면 자격정지 더하기 3-3. 이렇게 된다는 거라고. 되셨죠? 금지행위는 위반하면 그게 징역벌금 하는 사유구나. 일단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판매 명수 이 순서들은 나오진 않을 거예요. 현재 법조문 순서들은 넣었어요. 왜냐면 저만 이 책으로 강의하는 건 아니잖아요. 제 말대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약간 수준을 꼬여요. 먼저 뒤로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금지행위 내용 보입니까? 지금 잘 찾아드릴게요.
중개 대상물 매매업을 하는 행위. 그래서 매자 동그라미 매. 이게 판매 명사의 매자다. 1번 위반하면 어떤 제재 받는다? 1년 이하 징역에 1,000만 원 이하 벌금이다. 오케이? 자, 제목 그대로 읽어볼게요. 중개 대상물 매매업. 자, 중개 대상물이 뭐예요? 밑에 적혀 있어요. 토지, 또 건축물, 또 임목, 그리고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토, 건, 입, 광공. 이게 중개 대상물이잖아요. 그럼 매매는 뭐야? 매매. 사고 팔고지. 업이라는 건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좀 그대로 읽어볼게요. 토지나 건축물의 매매를 반복적으로 하면 처벌된다. OX. 오, 이 말이잖아요. 문장 그대로 읽으면 그거잖아요. 다시 토지나 또 건축물에 대해서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면 당신은 뭐 된다? 처벌된다. 이런 법조문이죠. 맞죠? 근데 이걸 상식적으로 접근하면 도저히 이해가 안 되죠. 아니, 내가 내 돈 가지고 토지 건물을 사고 팔고 반복적으로 하면 감옥 간다고? 뭐 말도 안 되는 제도야 이게.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야? 공산국가야? 그렇잖아요. 이상하다고 생각을 해야지 빨리. 이상하죠? 근데 왜 그러냐 이거지. 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이거지. 자, 우리 개업공인중개사는 직업이 뭐예요? 중개업이죠. 중개업. 그 말은 의뢰받은 물건을 상대방을 찾아서 내가 사고 파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그게 내 직업이죠. 그리고 이제 복비 받는 일이죠, 이게. 근데 내가 알게 된 정보, 일반인보다 많잖아요. 일반인보다 내가 부동산에 있는 정보를 많이 알게 되잖아요. 이걸 내가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한다면 그 이유는 뭐예요? 투기가 목적이겠죠? 예. 그러니 당신네들은 직업이 중개업이니까 사고 팔고를 반복적으로 하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만든 제도예요. 정말 특이한 제도예요. 이거 좀 너무 과한 규정이다. 라는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많이 받고 있어서 얼마 이내로 이게 없어질 수도 있어, 이 제도가. 이거를 금쟁이에서 빼준다라고 한참 전부터 얘기가 나왔었어요. 한참 전부터 우리 때 언제 나왔었냐면은 작년 여름쯤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마 빼줄 것 같았어요. 빼줄 것 같았는데 그때 그 작년에 그 무슨 뭐예요 그게 대통령 파면 그 사건이 일어나면서부터 쏙 들어가봤어요 내용이. 이걸 지금 얘기할 때냐고. 그것 때문에 쏙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언젠간 또 나올 것 같아요. 이제 좀 시국이 안정되면. 에? 안정은 거의 됐지만. 그래서 아직은 금지로 문제 풀어라. 토지 상식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 다시 하면 금지이냐 아니냐 판단해 봅시다. 토지의 매매업 금지행위, 상가 매매업 금지행위, 주택 매매업 금지행위, 임목 매매업 금지행위, 광업재단, 공장재단 매매업은 금지행위. 이렇게 문제 풀어야 돼요. 다시 토, 건, 입, 광, 공 매매를 업으로 하였다라고 뜨면 무조건 금지행위로 풀 줄 알아야 된다. 오케이? 네. 이거는 암기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인 걸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하였습니다. 그 명자 동그라미 명의에서 명.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잠깐만 심어 보세요. 자, 이 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것은 자격 없이 등록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격도 없이 등록도 안 하고 중개업을 하고 있으면 당신은 형벌 몇 년이죠? 무등록 중개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되지요? 무등록 중개업이죠? 뭔지 알지요? 네. 그런데 이자가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얘기는 얘네 둘 간에 매매 계약을 도와주고 복비 받고 이런 일을 지금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거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중개업,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거래 당사자들이 굉장히 똑똑해요. 여기 공인중개사 학원 다녀요, 이게. 여기는 얘는 옆 학원 다니고. 우리 학원생이 훨씬 똑똑하잖아. 네? 똑똑한지 얘가 이제 매매 계약서 써주잖아요? 써주는데 계약서에 이 지 이름 써, 안 써?
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말도 안 되잖아. 나 잡아가라는 얘기지. 직거래로 계약서 써주겠지? 근데 이제 우리 학원생은 딱 보고 설레 막. 학원서 배운 무등록 중개업자를 만났어 내가. 에? 안 설레? 설렌다고 좀 해봐봐 빨리. 설레죠. 설레라. 그리고 이제 계약서 쓰게 냅뒀어. 잘 쓰는가 보려고. 다 썼어. 그리고 이제 복비 달라고 그래. 우리 학원 출신은 얘한테 뭐라고 그래? 사장님은 그냥 3-3이더라고요. 아우, 내가 학원서 배웠어. 사장님 3-3이더라고. 3-2였다가 3-3으로 1년 전에 개정됐다고 그러더만. 이게 무슨 말이야? 당신은 처벌 대상이 된다는 얘기지? 나 복비 주겠다, 안 주겠다? 안 주겠다는 거야. 아, 확실히 배운 사람은 달라. A가 다녀? 그래도 줄 건 줘야지. 아, 진짜 치사하게. 줄 건 줘야지. 됐어요? 네. 했더니 이제 나중에 우리 이런 거 배워요. 뭘 배우냐면 무등록으로 뭘 하면 중개업을 했을 때는 당사자와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이다. 자, 시작. 무등록으로 뭘 했으면 중개업을 했으면 그자와 당사자 간에 체결한 보수 지급 약정은 무효다. 한마디로 무등록으로 중개업을 하면 복비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나중에 배워요. 이번에 안 배웠지만. 됐죠? 그래서 얘가 뭐래요? 판례가 새로 나왔다고. 새로 나왔는데 보수 지급 약정이 무효라대. 못 받아 사장님. 됐어요? 그래서 이제 이자는 똑 떨어졌죠. 나쁜 놈 때문에. 됐어요? 복비 못 받았잖아 이제. 못 받았어. 원래 이보다 스토리가 더 이어지는데 그건 1월 달에 해요. 여기까지만. 우리 못하는 얘기니까. 자, 이자는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가죠. 설 자리 잃어가는 거야. 근처에 개공을 찾아가요. 지금 개업한 지 석 달 됐는데 석 달 동안 한 건도 못 했다? 저번에 참 내가 슬픈 얘기 들었어요. 아, 정말 너무 슬픈 얘기 들었어요. 개업한 지 석 달 됐대. 이제 석 달 됐는데 그 시청에서 단속이 나왔대. 단속이. 그래서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지금까지 쓴 확인 설명서, 계약서 다 내가 앞으로 가져오라고. 제가 얘기했나? 얘기 안 했나요? 네, 가져오라고. 도대체 눈치챘구나. 가져오라고 공무원이 그랬대. 근데 이제 없다고. 석 달 동안 한 건도 못 했다고. 그래서 공무원이 되게 미안해하더래. 열심히 하라고 그러고 갔대요. 아, 나 너무 슬프더라고, 그 얘기 듣고. 처음에 너무 웃겼는데, 너무 슬프더라고, 진짜. 단속 왔는데 단속할 거리가 없는 거예요, 세상에. 아, 정말. 우리 그러지 말자. 자, 석 달에 한 장은 써야지, 그래도. 이제, 제가 얘를 찾아가요. 요즘에 많이 힘들다는 얘기 듣고 왔다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가져올 테니까 추운데 어디 가지 말고 앉아서 그냥 계약서만 써. 내가 다 대줄 테니까. 에? 그리고 7-3이야. 뭐래? 콜. 그랬다고. 됐어요? 그러면 나는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 자인지를 알아 몰라? 알지.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이 말이. 다시 읽어보죠.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자임을 알면서 그를 통하여 중개를 의뢰받았다. 자, 이제부터 어떤 상황이 나셨죠? 자, 또 하나. 지금 맞들여서 이제 A한테 뭐라고 하냐면, 아유, 딴 데 가지 말고 나한테만 데려와. 됐어요? 8:2. 그래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했다. 내 이름 팔고 다니면서 물어봐. 나한테만 데려와야 돼, 이제? 이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하면 당신은 몇 년이다? 1-1이다. 이런 뜻이네. 이게 저자가 무등록 중개업을 하는데 범죄 행위를 하는 자와 협력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네. 이거는 이 문장을 그대로 내니까 그대로 내기 때문에 이 문장은 눈에만 익혀놓으면 돼요. 더 이상 밑에 부연 설명도 없잖아요. 그대로 납니다. 그대로. 지금은 눈에만 익혀두고 지나간다. 3번. 제목이 뭡니까? 사례, 증여, 그 밖에 어떠한 명목으로도 중개 보수나 실비를 초과해서 금품 받는 행위. 좋아요?
한마디로 복비 초과에 받으면 위반이라는 얘기잖아요. 그 밑에 동그라미 1번을 지금 절대로 보시면 안 되고 방금 읽었던 호딕체 문장 있죠? 그것만 보고 답을 해보세요. 제가 질문 드릴게요. 개공이 받을 복비는 200이에요. 200 받았어요. 근데 의뢰인이 이뻐 죽겠대 그냥. 아유 우리 집 팔아줘가지고 이뻐 죽겠대. 100만 원 더 주겠다는 거야. 개공이 됐다고요. 난 법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주지 마세요. 의뢰인이 화를 내. 지금 내 성의를 무시하는 거냐고. 받으라고! 사는 서시 받았죠. 100만 원 더 받았어요. 영수증을 2장 썼다. 200만 원은 중개 보수, 100만 원은 감사비. 이게 다른 중개 보수 명목이 아니라 뭐? 감사비라는 다른 명목으로 받았다고. 이걸로 처벌된다 안 된다. 이 문장 속에 들어있어요. 처벌된다 안 된다. 어디에 써 있어? 그렇죠. 사례증여 그 밖에 뭐 어떠한 명목으로도 초과에 받아도 금지이라고 돼 있죠. 됐어요? 다른 명목으로 받아도 위반이다라고 이따가 나오고 실제 대법원까지 간 사건이에요. 하나 더 질문 답해보세요. 이번에는 복비 받을 거 200이야. 근데 의뢰인이 더 준대. 개공이. 야, 저번에 내가 갔다 왔다. 그만이라. 하와이 너나 가라. 됐어요? 죽고 잡냐? 그만해. 됐어요? 네. 아이 괜찮다. 이번엔 돈이 아니래. 선물을 주고 싶대. 선물. 네? 돈이 아니래. 겨울이니까 내복 가져왔다고. 따뜻하게 사시라고. 됐어요? 이렇게 선물 받았다. 위반이 아니다. 돈 안 받았어. 돈이 아니야 절대. 위반이 아니다. 왜? 어떠한 명목을 아까 했고 오른쪽에 금, 품. 선물 받아도 위반이라고 답을 하셔야 돼. 됐어요? 실제 시험에 선물이 여러 번 나왔었어요. 금 한 양의 행운의 열쇠도 나왔고요. 미술 작품도 나왔다. 요즘에 되게 아트적으로 바뀌었어. 요즘에.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1번은 아주 중요한 판례인데 잠깐 보세요. 이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자, 중개 보수는 받을 건 200이야. 근데 300을 받았어요. 그러면 자, 초과 부분은 얼마예요? 100이잖아요. 이 초과 부분이 유효인지 아니면 무효인지에 대한 법의 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초과에 받지 말어라는 규정이 있죠. 방금. 초과에 받으면 안 돼 그랬잖아. 방금. 이 규정에 대해서 뭐만 규정돼 있고 처벌 규정만 있고 복비 초과는 처벌만 규정만 있고 이 초과에 받지 마라라는 규정이 강행 규정인지 아니면 단속 규정인지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혹시 강행 규정, 단속 규정 이런 말 들어봤어요? 다행이네. 강행 규정, 효력 규정이면 무효. 오케이? 단속 규정이면 처벌만 되고 먹은 건 먹고. 됐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지. 먹고 가냐 감옥을. 먹고 가냐 아니면 뱉고 가냐라는 규정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됐어요? 근데 판사님은 둘 중에 이걸 뭘로 봤을까? 찍어봐. 초과 부분은 유효다. 먹고 가라, 뱉고 가라. 어? 아, 먹고 가라고 그랬어? 따뜻하게 뱉고 가라고 그랬어요? 자, 뱉어놓고 가라. 이런 내용이었어요. 자, 읽어봅시다. 1번. 초과 금지 규정. 초과에 받지 마라 라는 규정은 한도 초과 부분에 대한 사법상 효력을 없애버리는 무슨 규정이다? 강행법규다. 따라서 한도를 초과해서 받기로 약정하면 어떤 범위 내에서?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이다. 전부 무효는 이거 아니고 아니지. 한도만큼 받아도 되는 거지. 초과 범위 내에서 무효다. 이거는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이거예요. 복비 200인데 팔아주면 내가 500 줄게. 이렇게 먼저 얘기했다는 거야. 그래도 300은 뭐예요? 무효라는 얘기예요. 배운 놈이 이걸 악용할 수도 있겠다. 나쁜 놈이라고. 아니 무슨 말이 이해 안 되세요? 사장님 개공한테 뭐래? 200인데 팔아만 줘. 내가 얼마 줄게? 500 줄게. 나 믿어. 나중에 팔아주면 뭐라 그래? 200 주고 입 닦으면 되잖아. 이 말 그 말 아니에요? 그 말이잖아요. 나쁜 놈이네. 됐어요? 이렇다는 얘기입니다. 인정 안 하시려고 네? 자, 2번. 중개보수 말고 별도로 뭐 받았다? 감사비, 또 수고비, 또 목욕비 이런 거 받으면 다 위반이야? 선물 받아도 위반입니다.
일반임이고 3번이 되게 중요한데 우리 저번에 겸업 공부할 때 분양대행 나왔었나요? 네. 겸업 공부할 때 우리 법인은 중개업이랑 5개랑 경검이 할 수 있는데 5개는 중개업이 아닌 업무라고. 그래서 분양대행도 앞에 뭐라고 써 있어요? 중개와 구별되는 업무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분양대행하고 받게 되는 금원은 이 법에서 초과 금지되는 중개보수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게 중개보수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얘기고 시험에 굉장히 잘 나와요. 이렇게 나옵니다. 상가 분양을 대행하고 중개보수를 초과하여 받았다. 이렇게 하면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골라야 돼요. 이번 시간 4번까지 하겠습니다. 자, 4번은 뭐냐면 중개대상물의 거래상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된 언행이나 그 밖의 방법으로 중개 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치는 행위다. 이 무슨 말이냐면 중요사항인데 거짓말, 거짓된 정보 제공 등으로 의뢰인을 속여서 거래 계약을 체결하게 도와주었다 이 말이에요. 그럼 당신은 1-1로 처벌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중요사항을 속여서 계약을 도와주기만 해도 형벌 대상이네요. 그러네요. 그래서 예를 들면 밑에 예를 제가 넣어드렸는데 시험에 다 나왔던 겁니다. 개발 계획 확정돼 있어 안 돼 있어?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개발 계획이 있다며 설명하고 매매를 중개했으면 중요사항을 속인 거죠. 그리고 개발 제한구역으로 지정되면 땅 팔려 안 팔려? 안 팔려. 그런 사실을 뭐 숨기고 매매를 중개했으면 당연히 금쟁이지. 중요사항을 속인 거잖아요. 그래서 적극적인 거짓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화자를 숨기는 것도 금쟁이 들어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방금 우리는 뭘 공부했다? 판매 명수. 판이 4번이죠. 판단. 매는 1번. 명은 2번. 수가 중개보수 3번. 됐어요? 네. 이제 잠시 쉬었다가 우리는 오른쪽엔 관직상투. 이거 순서대로 나올 겁니다. 잠시 뵙겠습니다.